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문동주 선수 이닝 관리에 대한 감독님의 인터뷰라든지 이런 어떤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관련된 영상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버드치 리스트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버드치 리스트가 뭐냐면 2006년에 이제 발표가 된 가설입니다. 이제 메이저리그 쪽에서 발표가 된 건데 25세 투수가 직전 시즌보다 30이닝 이상을 더 소화하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올 시즌에 120이닝을 던졌는데 그 다음 시즌에 150이닝 이상을 던져버리면 그 다음 시즌에 이제 부진이나 부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 가설이에요. 적중률이 이제 생각보다 높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는 이 리스트 젊은 투수들 25세 이하의 이제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투수들을 관리를 해주는, 이닝 관리를 해주는 개념들이 이제 조금 정착이 되었고, 메이저리그에서는 실제로 지금 어린 투수들은 철저하게 지금 이닝 관리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발 투수들의 이닝 소화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조금 선발 투수들은 한 두 바퀴 회전, 1번부터 9번 타자까지 한 두 차례 정도 회전을 시킨 후 상대를 한 후 불펜 투수들을 조금 이제 많이 투입하는 추세로 이제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 우리가 박천호 선수 시절에 야구 보던 때랑은 선발 투수의 중요도가 조금 많이 달라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이제 선발 투수들, 젊은 투수들을 그렇게 관리해주는 어떤 트렌드가 많이 자리를 잡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 리그도 강속구 투수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강속구 투수들이 롱런하는 경우도 그 젊은 투수들을 이렇게 잘 관리해서 강속구 자체를 아주 오랫동안 던질 수 있게 해주는 트렌드가 이제 정착을 한 상태예요. 사사키 로키 같은 선수들이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사키 로키는 고졸 신인인데 입단한 2020년 첫 해에는 공식전에서 아예 이닝 소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청백전이라든지 이런 연습 경기에선 투구를 한 기록이 있지만 1군, 2군 경기에서 아예 투구를 하지 않았어요. 어깨를 아주 잘 보호해준 이후에 2년차 시즌에 1군에 데뷔를 하게 되는데 20이닝 정도를 소화를 하게 됐고, 3년차 시즌에 정식으로 이제 1군 무대에 데뷔를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때 100이닝 이상을 소화를 해주면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퍼펙트 게임을 달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 리그를 대표하는 강속구 투수로 자리를 잡았고, 올 시즌에도 굉장히 잘했죠. 평균 자책점 1.48에 준수한 대단한 기록을 세우기도 했고, 그렇지만 이제 중간에 조금 이제 복사근, 문동주 선수가 지난 시즌에 다쳤던 부위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다치면서 시즌을 조금 일찍 마감을 했습니다. 올 시즌에는 이제 80이닝 정도로 소화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 어린 선수들을 연차에 따라서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는 일본 리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셨다시피 지금 메이저리그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강속구 투수들, 젊은 강속구 투수들을 굉장히 잘 관리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결과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KBO 리그 같은 경우는 젊은 투수들 소영준이라든지 이을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잘 관리를 해주진 못하는 실정이죠. 왜냐하면 선발 투수로 뛸 수 있는 선수풀이 너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어느 정도 던진다 싶으면 팀에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안타깝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적어도 이제 어린 투수들의 혹사는 그래도 경계를 하고 있다. 이제 혹사라는 개념과 이닝 관리라는 개념 중간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KBO 리그는. 그래서 혹사를 시키는 경우는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혹사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최동원, 지금 돌아가신 감독님, 최동원 감독님은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너무 많은 이닝을 소화했고, 프로에 와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혹사를 당했었죠. 우리가 한국 시리즈 4승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전설로 기억은 되고 있을지언정 앞으로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될 설레고요. 염종석 선수, 롯데자이언츠의 염종석 선수도 92년도 우승을 본인의 손으로 일궈냈지만 그 이후에 전성기가 완전히 꺾이면서 팔이 정말 심각한 부상을 겪으면서 더 이상 전성기를 구가하지 못했던 아픈 역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이 부분은 다들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동의를 안 하시더라도 그건 검증된 사실이기 때문에, 투수가 이제 150km 가까운 볼을 던진다라는 건 이 팔꿈치와 어깨에 엄청난 무리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모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잘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이글스 같은 경우에 이런 투수들이 많죠. 레전드 투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구대성 선수 같은 경우도 고교 시절이나 한양대학교 시절에 워낙 많은 볼을 던지다 보니까 이미 아픈 상태에서 던졌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93년도에 하나이글스에 입단한 이후에 사실은 부상 때문에 첫 시즌을 거의 날려먹다시피 했죠. 그러나 이후에 잘 연착륙을 해서 뭐 하나이글스의 슈퍼 레전드로 아주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했던 선수로 기억이 되고 있고요. 정민철 투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데뷔 시즌이었던 20세 시즌에 195이닝을 던집니다. 그 시즌에 이제 하나가 한국 시리즈도 진출했기 때문에 첫 시즌에 200이닝 이상을 소화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1998년도에 그때까지 계속해서 혹사를 당했어요. 22세 시즌인 3년차 시즌에는 218이닝을 던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98년도에 팔꿈치 부상이 왔었는데 그때 저는 정민철 투수가 지금 생각해보면 한 2달, 3달 만에 복귀를 해서 10승을 채웠거든요. 근데 그때 그 시즌을 쉬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혹은 토미존 수술을 받았어야 됐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99년도 시즌에 우승을 기록을 하긴 했지만 구속 저하가 심하게 왔죠. 물론 롱런한 투수긴 하지만 강속구 투수에서 귀교파 투수로 이제 변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거가 있고요. 뭐 류현진 선수도 뭐 장난 아니죠. 19세 시즌에 1년차 시즌에 201이닝을 던졌는데 그 시즌에 3위로 플레이오프 나가서 한국 시리즈까지 던졌으니까 212이닝 이상을 던졌고요. 20세 2년차 시즌에도 마찬가지로 211이닝을 던졌습니다. 너무 심했죠. 이러면 진짜 안 되는 거고요. 자, 류현진이니까 지금까지 탑 레벨로 뛰고 있는 거지. 그리고 지난번에 뭐 이순철 해설위원도 해설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문동주 선수 관리해준다고 하는데 류현진 선수 보세요. 지금까지도 잘 뛰잖아요. 초반에 그렇게 혹사 당했는데. 근데 그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렇게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NBA로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르브론 제임스 같은 선수들 안 쉬고 그냥 40분씩 계속 고졸 신인부터 뛰었지만 지금까지도 뛰고 있잖아요. 물론 그런 어떤 선택받은 선수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선수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혹사를 당하면 정말로 젊은 선수가 아주 어린 나이에 선수 생명을 마감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근래로 이제 소영준 선수 19세 시즌에 133이닝 이상을 던졌죠. 왜냐면 플레이오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고졸 신인이 너무 많은 이닝을 던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급기야 토미존 수술을 받았죠. 작년 시즌에 소영준 선수가 21세 시즌이었는데 172이닝 이상을 던졌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젊은 투수들이 너무 많은 이닝을 던지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결국 이제 복불복은 맞아요. 다친 선수가 있고 롱런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선례를 보고서 이 류현진 보면 아무리 많이 던져도 올해 롱런하지 않느냐라는 논리로 문동주 선수 이닝 제한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무책임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동주 5이닝 더 던진다고 뭐 큰 부상 당하냐? 10이닝 더 던진다고 그게 큰 차이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 시즌 뭐 문동주가 한 경기, 두 경기 더 나올 수도 있죠. 예정했던 것보다. 그렇지만 올 시즌 굳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문동주가 5이닝, 10이닝 던져서 우리가 8위 할 수 있죠. 근데 문동주 선수 이닝 관리에서 뭐 9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큰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문동주 선수는 하나이글스가 좀 더 높이 올라간 시점에서 플레이오프 컨텐더가 됐을 때 정말로 더 좋은 공을 던질 수 있는 선수로서 건강하게 던질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선수가 뭐 한국을 대표하고 또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을 때 하나이글스라는 팀을 원망하지 않고 건강하게 던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을 때 그런 날이 오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 시즌 문동주 선수가 120이닝, 뭐 130이닝, 이닝 제한을 기획을 했으면 그것을 철저하게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서로가 진짜로 나중에 문동주 선수가 혹은 하나 팬들이 하나이글스라는 팀을 생각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이미지로 남을 수 있고 좀 더 고맙게 이 젊은 날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정해놨으면 물론 이전에 코칭 스태프가 정해놓은 규정이지만 이닝 제한이지만 그런 것들을 잘 이어받아서 올 시즌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시즌은 이제 3년 차가 되기 때문에 문동주
문동주 선수의 이닝 제한을 좀 풀 수 있는 어떤 연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내년 시즌에도 혹사는 절대 안 되지만 지금 문동주뿐만 아니라 빠른 공을 던지는 김서현 선수 이런 선수들 잘 관리를 해주는 올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는 이닝 제한 정해놓은 부분들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이글스 오늘도 응원하고요. 오늘도 3연승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끝난 이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